리뷰 앤 프리뷰 5번째 시간, 지난해 6위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막판 협상에 나선, 재협상에 나선 거죠. 양현종 선수 소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또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핵심 키 플레이어 한번 꼽아봤습니다. 스프링 캠프 전략 살펴봅니다. 내년 시즌 전망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아는 브룩스 선수가 가족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뭐 팀으로만 보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외국인 에이스가 빠져서 공백이 생겼고, 그리고 또 여러 선수들의 줄부상도 있었습니다. 73승 71패로 5할 승률을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6위에 그쳤죠. 그렇지만 5위팀 히어로즈와는 무려 7경기 반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한때 상위권 도약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좀 아쉬움이 큰 한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도약을 노립니다. 윌리엄스 감독도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이제 잔류 협상이 이 협상 결과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는데, 며칠 전에 영상에서 양현종 선수는 잘하면 이제 기아하고 잔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계약이 완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좀 변수가 생겼죠. 14일에 상견례를 했고, 그리고 이때 기아 구단이 첫 번째 오퍼를 했습니다. 4년 계약이었고요. 19일에 두 번째 만남에서는 양현종 선수의 에이전시가 선수 측의 희망 계약 규모를 구단에 전달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조건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현종 선수가 구단에 이제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20일 날 바로 오전에 30일까지만 기다려달라. 30일까지 메이저리그 구단의 연락을 좀 기다려보겠다. 마지막 꿈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기아 구단 관계자가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참 오죽간절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려주기로 했다. 30일 후에 선수 측과 만나서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19일 날에 오후에 만났는데 양현종 선수하고 기아 타이거즈 구단의 두 번째 협상이었습니다만 6시간 반 동안 마라톤 협상을 가졌습니다. 어디까지 교감을 가졌을까요? 양측은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협상 내용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조금 돌려 말을 하면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협상을 하고 이제 알맹이가 없었다 그러면 이 자제하고 말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체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 해봤습니다. 서로 간에 구체적인 계약 기간, 몸값까지 어느 정도 구두 합의를, 사인은 아니었으면 구두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 이야기도 잠시 나왔지만은 기간은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4년에 어느 정도 합의했고, 몸값 규모는 두산 베어스 허경민 선수가 4년에 65억 원, 그리고 7년에 85억 원이었죠. 허경민 선수의 몸값을 상회합니다. 올 시즌 FA 중 최고액입니다. 구체적인 몸값에도 양측이 이제 기본적인 의견 일치를 봤죠.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와서 만약에 양현종 선수가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미국 진출이 좌절된다 그러면 이 금액에, 원래 이야기했던 금액의 도장을 찍고 이게 사인을 하게 되는데, 30일 오후에 만남은 사인을 하는 자리, 그리고 뭐 이렇게 사진을 찍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타구단의 관심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 FA 계약 협상에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기아 구단은 양현종 선수에 대해 타구단이 관심을 가진 것을 19일 확인까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팀은 대략적인 오퍼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FA 협상에서 이제 영입이 좌절이 되면 오퍼를 던졌던 팀은 그냥 함구.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도 이제 원 소속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막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해주는 입장이 나중에는 이제 확인을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되기도 하고, 관심을 표명한 팀도 양현종 선수의 이제 기아에 대한 로열티, 기아에 대한 이 선수가 가지는 마음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의향을 타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놨다. 이것이 양현종 선수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양현종 선수에게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 오퍼는
없었습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 등 그러니까 선수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이 문턱은 그냥 낮췄습니다. 이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빅리그 40인 보장 계약만 온다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기간 역시 단연 계약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단연 계약이면 좋겠지만 단년 계약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0일 로스트 보장 계약은 이제 메이저리그 계약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그 계약이 혼재된 이 스플릿 계약 있죠.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계약이고 메이저리그 연봉 계약은 하되 그냥 빅리그 로스트의 확장 개념이 이 40인에 포함돼서 메이저리그에서 뛸 확률은 높아지지만 무조건 보장은 또 아닙니다. 예. 그래서 40인 로스트의 계약에 대한 오퍼가 온다 그러면 후회 없이 비록 1년을 뛰더라도 그냥 열정을 한번 불태워 보겠다. 이것이 지금 양현종 선수의 생각인데 열흘을 더 기다려 달라고 좀 더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이유는 메이저리그 내에 이제 FA 협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협상이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여러 다른 선수들도. 그래서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는 너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실력 부족하다. 빅리그에서 뛸 정도 안 돼. 너 그냥 안 돼. 미국으로 오지 마. 자,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단념하겠죠. 근데 뭐 제대로 된 협상 흐름에 뭐 올라타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양현종 선수의 지금 이러한 상황을 지금 국내 에이전시가 미국 현지 에이전시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선수의 의견을 현지 에이전시가 딱 듣고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오퍼를 쫙 한번 넣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한 가지 이제 얼마 전에 뉴욕 매체 구단으로부터는 좀 뭐 여러 가지 의사타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40인 로스트 계약에 뭐 근접한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갔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매체 단장이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잖아요. 그래서 해고됐습니다. 예, 파이어. 근데 이제 해고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올스톱이 좀 되기도 했는데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불운이다. 생각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구단이 참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배려를 많이 하죠. 기다려달라 좀 기다려주고 거의 뭐 계약 사인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도 열흘 좀 더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속은 탑니다. 왜냐하면 빨리 좀 매듭을 짓고 그냥 물론 지금 계약을 하나 열흘 후에 계약을 하나 2월 1일 스프링 캠프 시작 때 합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활동 기간이니까 양현종 선수 지금 나와서 훈련 중입니다. 광주구장에서 기아가 에이스 대우를 다 해줬고 자존심도 살려줬습니다. 뭐 20일까지 메이저리그 구단의 오퍼를 기다리겠다 했는데 그 전에 조계현 단장이 먼저 그래도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해서 14일 날 또 했고 그 전에 또 전화 통화도 에이전시 측하고 또 계속하면서 끈을 전혀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죠. 양현종 선수가 4년 전에 또 양현종 선수가 1년 단년 계약을 매번 갱신을 하면서 뭐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양보를 한 부분이죠. 그 고마움을 기아 구단은 또 믿음으로 이번에 좀 되갚은 셈입니다. 양현종 선수와 기아 구단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나온 뭐 선수에 대한 대우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예우를 다했다. 충분히 다 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 지금 뭐 훈련 중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이 좌절된다 그러면 계약 후에 바로 합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현종 선수도 기아 구단의 배려에 대해서 크게 감사한 마음을 또 표하고 있고 어찌 보면 무리하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만큼 또 선수의 도전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또 봐집니다. 21일 날 윌리엄스 감독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이죠. 21일 날 자가격리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이상이 없으면 22일부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기아는 광주와 함평에서 스프링 캠프를 이원화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야수조 그리고 투수조로 나눌지 아니면 1군과 2군으로 나눌지 100%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1군은 광주, 2군은 함평에서 훈련을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비가 오면 뭐 야수들 같은 경우는 실내 훈련장이 잘 구비된 이제 함평으로 이동을 좀 하게 되고 차로 좀 50분 거리니까 금방 다녀올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타 구단보다는 좀 따뜻한 지역에서 훈련을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광주구장 불펜은 지금 위에 이렇게 좀 커브를 만들어서 또 비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뒀고 불펜 피칭도 가능하고 좀 한평 구장 같은 경우는 뭐 온풍기를 막 트니까 최대 뭐 실내 어떤 그런 조건에서 섭씨 19도까지 좀 온도가 좀 올라가서 굉장히 좀 쾌적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기아의 2021 시즌은 좀 어떻게 될까요? 마운드는 좀 보강을 했다. 방망이 고민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운드는 나름대로 좀 보강이 됐습니다. 팀 내부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상수다 그러면 역시 이제 에이스 브룩스 선수 재계약을 했죠.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잔류를 한다 그러면 양현종 선수, 뭐 브룩스 선수 또 원투펀치 확정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맹댄 선수가 가세를 했죠. 간용 선수를 보내고 맹댄 선수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러 팀이 유심히 봐왔던 이 A급 투수 맹댄. 팔꿈치 수술 여파가 역시 변수인데 가변 수술에 속하는 뼈 조각 제거 수술이었죠. 그래도 이제 기아 구단이 여러 가지 보는 부분은 타 팀에서도 그래도 맹댄 선수가 구속이 조금 다운된 이 부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재활도 잘 했고 지난해보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좀 더 나은 변화가 생겼다. 맹댄 선수가 지난해는 선발과 롱 릴리프로 오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컨디션 조절에는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시작부터 선발이니까 좀 더 나아질 거로 좀 보인다. 그리고 3선발, 4선발 임기영, 이민우, 그죠? 상무에서 잘 던졌던 뭐 김유신 선수, 자완 신인이죠. 이의리 선수, 2차 1번 박근우 선수 등도 좀 가세를 하고 NC에서 넘어온 이제 장현식 선수도 캠프 때는 뭔가 투구폼 조절 또 안정화 작업들을 좀 병행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여지가 좀 있고 이의리 선수에 대해서 이제 기아 팬들께서도 좀 관심도 많고 또 이 선수 기대도 좀 가지고 계시죠. 이의리 선수는 김기훈 선수의 성장 부침을 구단이 좀 잘 보고 있다 그럽니다. 김기훈 선수를 좀 그때 기대를 많이 했지만 활짝 꼽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력, 근력 훈련 위주로 부상 방지에 일단 역점을 두고 근데 이제 구속을 본다 그러면 김기훈 선수보다 이의리 선수가 좀 낫다고 그러네요. 안정적으로 140km대 중후반을 계속 좀 때리고 김기훈 선수는 막 그래도 좀 힘 좀 빠르게 나왔는데 이걸 좀 안정적으로 뿌리는 건 조금 아쉬웠고 얕은 신인이니까 너무 우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너무 기가 죽어도 안 되니까 팀에서 이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 조심조심 다룬다고 합니다. 방망이는 나지완 선수, 최용우 선수 지난해 잘해줬죠. 지난해 체력만 좀 해주고 최원준 선수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모습 뭐 이대로만 보여준다면 전체적으로 타선이 아주 침체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고 역시 뭐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부상이 참 걱정인데 그렇다면 조계현 단장이 꼽은 키플레이어 3위 누굴까요? 조계현 단장 유지혁, 이창진, 김호령이 잘해줘야 된다. 김태진 선수는 자기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격수 박찬호 선수의 방망이가 조금 아쉽죠. 그래도 이제 유지혁 선수가 또 있고 함께 더블 옵션도 좀 가능하고 뭐 각 포지션별로 3루도 그렇고 2루도 그렇고 뭐 다 포지션별로 여하튼 뭐 더블 옵션이 좀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팀 내 내부 경쟁도 가시화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역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상 방지죠. 조계현 단장 이야기입니다. 투수 파트, 어깨 부상, 야수 파트, 햄스트링 부상 이거 극복하는 게 그냥 우리 최고 과제다. 매우 중요하다. 준비도 많이 했고 트레이너 파트 내가 그냥 신신당부를 했다. 훈련과 재활 시스템도 개선했다. 투수는 어깨, 야수는 햄스트링.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화시키라고 이렇게 다그쳤다 그러는데 준비를 좀 많이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팀에서 이런 준비를 하면 선수들도 스스로 자각을 좀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좀 강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난해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기아는 목표가 5강 안으로 합류하는 것이다. 이제 5할 승률은 지난해 달성했고 윌리엄스 감독이 외국인 감독 첫 해에 뭐 5할 승률을 달성하지 못한 첫 감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죠. 두산의 이제 송일수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급하니까 좀 제외하고요. 올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팀에서는 5위 안으로는 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야구부장의 선택은 7위는 뭐 맹대 선수가 조금 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또 만약에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큰 전력 누수가 좀 생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양현종 선수의 좀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은 뭐 가능성이 0은 또 아니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